안녕하세요. 미오름 서원장입니다. 오늘은 성형 어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성형 어플이 좋은 면이 이제 많다고 이제 인지를 많이 하고 계시죠. 내가 그 어플을 본다고 해서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또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레이저를 받고 싶은데 가격은 어떻고 이 병원에서 퀄리티는 어떨까? 이런 정보를 얻기 쉽다고 이제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어플들,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명한 어플들 보면 뭐 가입자가 200만 명을 넘어섰다. 그만큼 이제 가입자들이 편의성을 얻고 있다. 편의성을 얻고 있고 실제로 그 어플을 이용하는 게 나한테 덕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서 가입을 많이 하실 텐데,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그 이제 반대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플들을 물론 그런 면에서 활용을 하면은 자기한테 잘 이득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반면에 결국은 어플들 자체가 어플을 만드는 회사도 그렇고 뭔가 경제적인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카페하고 이런 거하고는 좀 틀리다는 말이죠. 성격 자체가 소비자들이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지 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1편, 2편 나누어서 촬영할 건데요. 1편에서는 이제 전반적인, 제 주관적인 이 문제점들을 짚어보는 그런 영상들이고, 2편에서는 제가 실제로 해당 한 어플에서 제가 이제 수술했던 환자분이 이제 후기를 남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유인행위다 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2편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성형 어플들을 이제 들어가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보가 있죠, 그죠? 어떤 병원 이벤트를 하고 뭐 할인이 얼마고 시작가가 얼마고 여러 가지 이제 형태가 남기고 있죠. 그런데 내가 이제 마음에 드는 병원 몇 개를 골라서 가격이나 퀄리티를 이제 서치를 하고 나서 이제 나의 연락처를 남기겠죠, 그죠?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건데, 자, 나는 연락처를 하나를 남기나 10개를 남기나 사실 나는 내놓은 비용은 없어요. 고객 입장에서 내는 비용은 없는데, 사실 DB를 남긴다고 돈은 들진 않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그 DB를 남겼을 때 해당 병원에서는 DB 값이란 걸 내게 돼요. 자, 이 DB 값이란 게 이게 무슨 DB 데이터베이스죠, 그죠? 보통 말하는 건 이제 해당 사람의 이름이나 이제 연락처, 그죠? 이런 신원사항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여기에다가 상담을 하고 싶으니까 해당 병원에 이제 DB를 남겼단 말이죠. 어플상에서. 남기면 어떻게 되냐면은 병원에서 미리 충전해 놓은 금액이 있어요. 그걸 이제 어플 충전금이라고 그래요. 200만 원이면 200만 원, 제가 뭐 300만 원 이렇게 해당 어플에다가 이제 충전을 하겠죠. 충전을 해 놓으면 그 금액에서 일정 금액이 차감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 그 해당 분이 이제 병원에 DB를 남기고 상담을 받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오셨어요.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이미 DB 값이 지불된 상태죠, 그죠? 상담을 받으러 오시면은 과잉 진료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져요. 왜냐하면은 그냥 왔다가 그냥 갔어. 그러면은 매출이라는 게 발생을 안 하잖아요. 그럼 DB 값만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매출을 기록하는 거기 때문에 병원이 이윤을 창조해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값을 기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좀 되는 쪽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쌍꺼풀 수술을 할 필요가 없는 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당신이 이렇게 해서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이 있으면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은 된다. 저 되도록 되는 쪽으로 해결을 하려고 그러는 경우가 많아지겠죠. 병원이 이윤을 창조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렇게 DB 값을 내고 온 고객분을 그냥 보내면 안 되겠죠. 그렇게 만약에 보내면 DB 값만 나가고 환자분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시니까 마이너스 매출을 기록하게 되니까 그 병원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구조 자체가. 그러면 처음부터 어플에 광고 자체를 내지를 않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과잉 진료가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제가 만약에 저 혼자 하지 않고 후배 선생님 병원에 봉지기로 들어갔어요. 제가 이제 월급쟁이 의사인데
DB 값을 내고 온 환자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봤는데 쌍꺼풀 여기 수술 굳이 안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수술을 한다고 해서 이득이 이만큼밖에 없어요 라고 말씀을 드려서 소신진료를 만약 하게 되면 그 병원에서는 계륵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사실상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죠? 저뿐만 아니고 병원 식구들도 다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의사가 소신진료를 굉장히 좀 하기 힘들게 만들 그런 구조가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러면 이 DB 값을 내지 않고 처음부터 환자분이 기록처를 남겼어요. 여기에 대한 비용을 내지 않고 사실상 환자분이 오신 분만, 예를 들어 어플에서 내가 DB를 남겼어요. 연락처를 남겼더니 병원에서 해당 병원에서 나한테 연락이 와서 상담을 받고 거기서 수술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매출이 발생했을 때만 병원에서 회사에다가 비용을 주게 되면 이게 제일 논리적으로 맞기는 한데, 그죠? 과잉진료를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겠죠. 수술을 했을 때만 수술비의 일부를 주게 되니까. 그러나 이거는 현행법상 명백한 의료법 위반 행위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건 환자 유인 알선 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게 합리적인데도 불구하고 유인 알선 행위에 해당되면 안 되니까 이는 DB 값이라는 구조,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플에서. 그 DB 값조차, DB 값을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10,000원, 20,000원 이렇게 이제 차이를 둬서 이제 내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쌍꺼풀 수술을 제가 50만 원이라고 광고를 냈을 때 DB 값이 10,000원이라고 하면은 100만 원으로 냈을 때는 어플 회사에다가 지불해야 될 금액이 2만 원이 되게 돼요. 그러면 병원 입장에서 50만 원으로 책정해서 어플에 올린 다음에 오시게 되면은 기타 다른 거, 그죠? 필요 없는 것들, 예를 들어서 눈매 수술이 더 필요하다든지, 앞트임, 뒤트임, 밑트임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수술 가격을 받는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면은 병원에서는 적은 DB 값을 내고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으니까 어플을 잘 활용한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고객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떠냐? 첫 번째로 어플을 보고 가게 되면은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죠. DB 값이 이미 지출이 됐어요. 병원에서 과잉진료를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친절한 과잉진료를 많이 받겠죠. 그죠? 친절하게 대해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환자분이 거기서 뭔가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두 번째는 분명히 10만원, 50만원 알고 왔는데 이것저것 붙여서 100만원, 200만원이 되는 거죠. 그죠? 간단한 그런 논리적으로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어플 내에도 이제 커뮤니티들이 있어요. 이제 뭐 자유톡, 뭐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자유톡, 댓글방, 뭐 여러 가지 명목으로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마치 실소비자들이 여러 가지 이제 후기도 남기고 거기에 대해서 좋다 안 좋다 댓글도 남기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부분 다 병원 관계자, 즉 업소 관계자거나 아니면은 병원의 이 광고 대행 업체, 이런 업소 관계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그거를 그 많은 시간 공을 들여가지고 그 댓글을 일일이 달고 일일이 좋다 안 좋다 남한테 이득을 주려고 그는 이타적인 사람이 많이 존재하진 않죠. 사실 그렇게 이제 이타적인 사람이 존재하려면은 마음도 이타적이어야 되고 시간이 또 개인적으로 많이 남아야 되잖아요. 그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은 대부분 다 그런 것들이 많더라.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자체의 커뮤니티니까 이게 살아있는 생생한 증거다. 이게 진짜 이제 진실이 된 증거다. 병원 홈페이지나 다른 데 가면은 자기들 광고하는 것밖에 없고 이게 실제로 해봤던 사람들이고 실제로 이제 한 후기들이다. 이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자 해서 뭐 댓글도 남기시고 많이 하고 하는데, 사실 후기나 자체 후기나 댓글들의 정체를 한번 의심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제가 겪었던 사례를 통해서 2부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어플로 광고를 하는 이런 형태들이 안 좋은 거예요? 어떤 면으로 안 좋다 좋다를 이제 따져야 될 건데, 좋은 면은 사실상 요즘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환자의 입장에 섰어요. 서서 난 아무것도 몰라요. 예를 눈밑 수술을 하고 싶은데 이게 들리는 말에 의하면 뭐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면은 수술하기 전보다 더 나빠지는 게 걱정이 많단 말이죠. 제가 그 전에 이제 성형외과 고르는 법이라는 영상을 만든 적도 있는데 시간을 잘 들여가지고 이제 천천히 잘 알아보면 정확한 어떤 퀄리티에 어떤 가격에 할 수 있다는 이제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그게 현대인들한테 사실 쉽지가 않죠. 그리고 정보 자체가 워낙 홍수처럼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는 어플이 좀 손쉬우니까 이제 빠져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잘 본인이 장단점을 파악하고 이용을 하면 되는데 이 구조 자체가 내가 당장은 DB 값을 안 남기고 돈이 안 들지만은 결국은 과잉 진료를 받기 때문에 내가 100만 원에 받을 수 있는 거를 200만 원에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이 구조 자체가. 이 DB 값이란 게 병원에서 그냥 낼 건 아니잖아요. 그죠? 환자분한테 수술을 해주고 얻는 이익을 통해서 내게 되는 거고 결국은 과잉 진료가 나한테 많아질 거라는 걸 알고 있고 거기서 내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과잉 진료 내가 딱 이 정도만 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좋은 활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잘 알고 활용을 잘 하자. 혹은 여기에 이제 속지 말자.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이게 어플들을 보면 가격이 굉장히 막 저렴할 때가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실제로 그 가격을 맞는 거예요? 그 가격에 맞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데 이 영상 앞전에서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가격이 낮냐 하면은 가격이 낮은 상품에 대한 DB 값이 저렴해요. 예를 들어서 50만 원짜리 내가 상품을 어플에다가 올렸을 때 만 원을 내게 되면 100만 원짜리 상품을 어플에다가 올리게 되면 2만 원을 내게 돼요. 그러면은 DB를 똑같은 전화번호인데 만 원에 따는 게 맞겠죠. 그죠? 만 원에 DB를 가져오는 게 맞는 거고 만 원에 가져와야 되니까 가격을 낮게 해놓고 실제로 100만 원짜리라도 스타트가 50만 원 해놓고 환자분이 오시면 100만 원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환자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이런 구조를 모르는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막 낚시다. 이거 가서 30만 원이라고 그러더니 이것저것 뭐 수면 마취비 해라, 뭐 해라 뭐 연고 사라 어쩌고 저쩌고 해서 60만 원이 됐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죠. 이게 사실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피싱이 맞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가기 전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한 번 더 해서 내가 이것만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만 해가지고도 효과가 있느냐. 결국은 우리가 이제 성형이나 있는 시술을 받는 성형수술이나 성형시술을 받는 것은 질병은 아니거든요. 질병은 아니고 내가 수술 후에 어떤 모양이 되고 어떤 결과값을 얻고 싶은 건데 그 결과값에 부합되는 비용이 이 비용이 맞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스타트가가 예를 들어서 쌍꺼풀 재수술가가 49만 원이야. 가면은 당신 수술은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100만 원이에요. 이렇게 되는 수가 많겠죠. 근데 여러분께서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뭐 슈링크 100샷 3만 원 이렇게 병원에서 광고를 했어요. 그런데 과연 슈링크 100샷만 해보신 분이 있나요? 있으면 댓글 한번 달아주십시오.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DB값 만 원 나가고 마취비 바르고 어쩌고 저쩌고 할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300샷, 400샷이 나오게 되고 거기서 수면 마취비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비용이 올라가는 구조예요. 이게 시술들이면 괜찮은데 성형 수술이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시술들은 그래도 리버시블 하잖아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조금 뭐가 잘못되거나 과잉됐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가 있는데 수술들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돌이킬 수 없이 뭐 보건 수술 한다 그래도 잘 안 되는 수가 많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어플들이라는 거를 활용을 하실 때 장단점을 아시고 본인한테 맞게 해야. 제가 이 영상을 찍는 목적 자체도 이제 이게 조심스럽게 만드는 건데 이게 좋고 안 좋고는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과잉된 어플이 선순환 구조가 있죠. 내가 시간이 없는데 빨리빨리 정보를 선택할 수가 있고 가격도 비교를 해볼 수가 있고 그죠? 그리고 이 시술을 해당 시술을 주라는 병원도 찾아볼 수가 있고 그 어플 내에서지만 그런 방법들이 있긴 한데 이게 너무 의존하다 보면은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 구조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심을 하고 스스로 이제 깨어나서 알고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플에 들어가면 후기 일반의 후기 같은 게 많이 달리잖아요. 네네. 그런 거는 사실일 확률이 커요? 아니면 뭐 맞춤? 이 말하기도 이제 조심스럽긴 한데 제 생각이에요. 제가 이제 그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우리 고객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얼마나 시간이 많이 남길래 내가 일일이 이거를 나한테는 수익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후기를 써주고 댓글을 달고 좋다고 날리고 또 여러 명이 그죠? 보면 여러 댓글들이 좋은 댓글들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조작일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거죠. 사실은. 일부는 사실일 것이고 일부는 아닐 것인데 아닌 쪽이 좀 더 많을 것이다 라고는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이에요. 영상 잘 보셨나요? 이 편에서는 제가 실제로 겪었던 성형 어플 관련 사건에 대해서 한번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오롬 서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